자동차 정비기능사 기출문제 2011년도 1회차입니다. 1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는 주로 어떤 물질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가? 1번 탄소, 2번 이산화탄소, 3번 일산화탄소, 4번 질소산화물 중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장치라고 하죠. EGR 장치는 질소산화물 NOx를 저감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라고 하면요. 무해한 배기가스와요, 유해한 배기가스 중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배기가스는 대부분 유해한 배기가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 즉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 게요. 엔진 쪽에서 나오는 블로바이 HC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퓨얼 탱크에서 나오는 연료 증발 가스에서 나오는 HC 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에서 나오는 가스는 COHC 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바이는 PCV 밸브를 통해서 이제 흡기 쪽으로 다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 증발 가스는 PCSV를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머플러 쪽에서 나오는 COHC 낙스는요, 요거는 이제 가솔린 기준으로는 3원 촉매 장치에서 이제 산화작용과 환원작용에 의해서 요게 이제 유해한 가스에서 무해한 가스로 변경됩니다. 이때 낙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EGR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EGR 시스템은 간단하게 배기가스를요 재순환시킵니다. 재순환시켜서요 연소실 온도를 낮춰서 낙스 생성물을 저감을 해주는 장치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피스톤과 관련된 점검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피스톤 중량, 2번 피스톤의 마모와 균열, 3번 피스톤과 실린더 간극, 4번 피스톤 오일링 홈의 구멍의 크기. 이건 피스톤에 관련돼서 이제 점검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함으로써 이 피스톤에 대한 뭔가 이게 변화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왕복 운동하면 일단은 마모에 관련된 것들, 열에 의해서 이제 크랙이 가는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실린더의 피스톤의 중량 차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4번 같은 경우 피스톤의 오일링 홈의 구멍의 크기는요, 요건 아예 제작 당시부터 아예 결정돼서 나오는 거고, 오일 홈의 구멍의 크기를 이제 점검을 하진 않습니다. 혹 오일링 홈에 대해서 뭔가 점검을 한다면요, 막힘 정도가 이제 아마 점검이 될 거고요. 그 외에는 없고요. 그래서 틀린 거로는 이제 4번으로 볼 수 있고요. 3번 흡입 공기 유량을 측정하는 센서. 해서 에어플로우 센서, 산소 센서, 흡기 온도 센서, 대기압 센서에서 들어가는 공기의 유량이기 때문에요. 에어플로우 센서를 볼 수 있고요. 산소 센서, O2 센서라고 하죠. O2 센서는 배기 쪽에 장착이 돼서 배출가스의 산소 농도를 검출합니다. 흡기 온도 센서는 주로 에어플로우 센서하고 같이 붙어있게 되어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ATS라고 하고, 요거는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에 따른 연료량을 보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기압 센서는 현재 BPS라고 하고요. 그 대기압 센서는 현재 내가 있는 곳에 압력이 높냐 낮냐 라는 거를 측정해서 이것도 연료량 보정에 관련된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흡입공기 유량 센서로 보면은요, 저희 보통 제트로닉으로 나눈다 하면 K제트로닉, L제트로닉, D제트로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K제트로닉은 기계식을 얘기하고요. L제트로닉은 직접 계측, D제트로닉은 간접 계측입니다. 그래서 직접 계측에서는요, 질량 유량 방식과요, 최적 유량 방식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죠. 그
질량 유량 방식 같은 경우는 열선, 열막을 보고요. 최적은 칼만, 와류와요. 그 다음에 베인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사행정 디젤 기관의 실린더가 직경이 100, 행정이 120mm, 그 다음에 6기통이고요. 6기통 1200rpm을 할 때 지시 마력입니다. 평균 유압력은 나왔고요. 보통 이렇게 계산 공식, 지시 마력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아실 건데, IPS 공식 보면요. 75 곱하기 60, 그 다음에 평균 유효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0.785 D자승 L 해서 요거는 실린더 한 개의 최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기통 수를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RPM이 얼마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PM 들어갈 적에 사행정 사이클은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이행정은 그냥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이 사행정에 RPM이 들어갔기 때문에 밑에 우선 2가 들어가면 되고요. 또는 여기 1200rpm을 아예 600으로 해놓고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600으로 해서 미리 2분의 1로 해놓고 작업을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1200을 놔두면 요 밑에 부분에 2를 곱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실 적에 평균 유효압력은 센치 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계 미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미리 10cm, 12cm를 미리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마력에 대한 단위입니다. 마력에 대한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요. 요거는 킬로그램 펄스 메타죠.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메타의 단위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요 위에 있는 센티미터, 그냥 말 그대로 저희 보시면은 평균 유효 압력을 킬로그램 펄스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센티미터를 미터 형식으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통 밑에 100이 같이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요 75는 저희가 마력, 즉 킬로그램 펄스 메타 퍼 세크를 마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75가 들어가고, 60은 RPM을 고쳐주기 위해서 6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유효압력 8 곱하기 0.785 곱하기 10의 자승 곱하기 12, 그 다음에 곱하기 6기통 곱하기 1200 rpm입니다. 나누기 75 곱하기 60 곱하기 2 곱하기 100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60.3ps가 나옵니다. 60.3ps. 다음 윤활유 소비 증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윤활유에 대한 소비 증대죠. 소비가 된다라는 거는요, 엔진, 네모나게 그리겠습니다. 요 밑에 부분에 엔진 오일이 있고요. 여기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이 소모가 될 수 있는 조건은요, 요 엔진 오일이 바깥으로 나오는 누유 현상이나요, 요게 또는 실린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올라가서 연소실에서 연소가 될 적에 이제 소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연소 또는 누유일 적에 이제 엔진 오일의 양이 줄어든다, 즉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연소와 누설 해서 4번으로 보실 수 있고요. 6번 노크 센서는 무엇으로 노킹을 판단하는가? 노킹 센서라는 건요, 엔진 실린더 블록이 있으면 실린더 블록 옆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개가 대부분이고요. 두 개가 장착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가 있을 때는 보통 4기통이다, 1, 2, 3, 4번이다 라고 하면 2번과 3번 사이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두 개다 라고 하면요, 1번, 2번, 3번, 4번에 장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엔진, 여기서 노킹이 생긴다는 거는 진동이 생깁니다. 이 진동, 즉 엔진 블록의 진동을 감지합니다.
7번. 기관의 회전 속도가 4500rpm이고요. 연소 지연 시간은 500분의 1초라고 한다. 연소 시간 동안의 크랭크 축의 회전 각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적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크랭크 축의 회전 각은요 6rt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6 곱하기 r이니까 4500rpm이겠죠. 4500rpm 곱하기 시간은 5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나오겠죠. 69, 54도. 그래서 답은 54도로 보실 수 있고요. 8번.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오일이 과다하다, 냉각수가 부족하다, 수온 조절기 작동이 불량하다, 라디에이터가 막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과열의 원인이 되는 것, 먼 것으로 본다면요. 엔진 오일이 과다하다입니다. 요거는 원인과 멀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수온 조절기의 작동 불량인데요. 요거는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닫힌 상태로 고착이 됐다,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됐다 라고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절기가 작동이 불량하다라는 건요, 닫힌 상태로 고착이 돼가지고 과열의 원인도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열린 상태로 고착이 되면은 과냉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과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있다, 관련이 없는 이런 지문이 있다, 지문이 없다 라고 하면은요, 요 중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엔진오일 과다하고 과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1번이 되고요. 요거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요, 단순히 수온 조절기가 작동이 불량했을 경우에 과열의 원인이 아니라요, 관행의 원인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9번. 가솔린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일단 노킹이라고 하는 거죠. 노킹이라는 것 쪽에 가솔린가요? 디젤.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가솔린은 한 번 이상의 폭발이 발생되는 거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요, 급격한 연소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같은 경우는 노킹을 방지하는 건요, 대부분 온도는 낮춰줍니다. 디젤은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방지, 화염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한다, 냉각수 온도를 낮춘다,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한다, 혼합가스의 와류를 방지한다. 와류를 방지한다는 거는 저희 실린더 내에 여기에 이제 인젝터가 있어가지고요, 흡입 공기가 들어옵니다. 흡입 공기가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인젝터가 분사가 되어 있죠. 분사될 때 들어오는 공기와 혼합이 돼서 혼합가스가 요 안으로 들어오는데, 요때는 완벽하게 얘가 섞여 있지가 않죠. 그래서 연소실 내에 들어오면요, 요게 이제 와류가 발생해서 얘네가 섞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와류를 방지한다 라고 하면은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노킹이 날 수 있는 겁니다. 4번 볼 수 있고, 10번. 전자제어 연료 분사 가솔린 기관의 ECU에 입력되지 않는 것은 기관의 ECU, 즉 엔진 ECU로 입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기온도, ATS, 외기온도,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흡기 유량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흡기 온도는 ECU, 냉각수 온도도 ECU, 공기 유량도 ECU로 가고요. 외기 온도 센서는요, FATC. 여기는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11번. 디젤 기관의 연료 분무 형성 조건이 아닌 것은. 디젤 기관의 연료 분무 형성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디젤 엔진의 인젝터 또는 노즐의 3대 역할입니다. 노즐의 3대 역할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대 역할은요, 무화, 분포, 관통입니다. 분리가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요, 분포는 특정 최적에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느냐라는 거고요. 관통은요, 인젝터에서 연료를 분사했을 때 얘를 얼마만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느냐,
무한은 얼마나 여기 분자들을 잘게 쪼갤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12번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고 회전수를 높일 수 있으며 단위 최적당의 출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그죠. 별거 없죠. 그냥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요, 단행정기관입니다. 13번 전자제어 연료분사 엔진에서 연료펌프 내에 체크밸브를 두는 중요한 이유. 1번 베이퍼 록을 방지한다. 2번 가속성을 향상시킨다. 3번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4번 연료펌프 작동에 있어서 저항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요 체크밸브가 있는 건요, 체크밸브가 있는 거는 연료 모터가 있으면은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들어오면은 요 앞쪽 부분에 체크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작동하면 체크밸브를 열고 연료를 공급하고요. 시동을 ON에서 OFF 상태로 바꿨다 라고 하면요, 이 체크밸브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라인 내에 잔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잔압을 유지하게 되면요, 당연히 베이퍼록 베이퍼록이 방지하고요, 재시동성이 용이해지고요. 그래서 체크밸브를 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이퍼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14번 기관의 압축 압력을 측정할 때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닌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압축 압력을 측정할 적엔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게요, 축전지 완충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 워밍업이 되어야 됩니다. 워밍업이 완료가 됐으면은 세 번째 점화 플러그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1차 점화 회로를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 클리너 어셈블리 하고요, 펜벨트. 그래서 보통 보시면 여기 점화 플러그를 탈거하는 거는 압축 압력 게이지를 넣기 위해서 탈거를 하는 거고요. 연료 시스템하고 1차 점화를 차단하는 건요, 일단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5번에 에어 클리너나 펜벨트는요, 여기는 이제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항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엔진 작동 온도를 할 것, 모든 점화 플러그를 뺄 것, 공기 청정기를 떼낼 것, 스로틀 보디를 떼낼 것. 스로틀 바디는 떼내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크랭킹을 할 적에요, 요거는 와이드 오픈 스로틀을 해주면 됩니다. 스로틀 밸브가 닫혀 있으면은 이거를 굳이 탈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얘는 이 스로틀을 완전 개방 상태에서만 크랭킹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압축비가 동일할 때 이론 효율이 가장 높은 사이클은,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시면 좋은데요, 압축비가 동일하다 라고 하면요, 오토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디젤 사이클, 그 다음에 최고 압력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요, 디젤, 사바테, 오토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오토 사이클이죠. 16번 제동 출력이 22, 회전수가 5500rpm일 때 기관의 축 토크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BPS는 716분의 TR입니다. 716분의 토크가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우린 지금 토크를 구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토크를 앞으로 빼주시고요. 빼주시면은 BPS 곱하기 716분의 엔진 회전수가 되겠죠. 제동 출력이 22 곱하기 716, 엔진 회전수가 5500rpm.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2.86kg/m.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다음에 17번 승합 자동차 승객 좌석 설치 높이라고 되어 있죠.
자석 설치 높이는요, 요거는 40에서 45cm입니다. 40에서 45cm. 요거는 이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마 25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25조에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그래서 40에서 45cm. 다음에 18번. 가솔린 기관에서 연료펌프 내의 체크밸브가 열린 채로 고장이 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2번 주행 성능에는 영향은 없다. 3번 베이퍼 록이 발생할 수 있다. 4번 연료펌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자, 아까 체크밸브가 하는 역할, 즉 연료펌프에서 체크밸브, 연료펌프가 있으면 연료펌프 요 앞쪽에 체크밸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시동을 오프했을 적에 요 체크밸브 후단에 압력을 유지합니다. 압력을 유지하면서 제 시동성을 향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퍼 록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애가 연료 모터가 작동하게 되면요, 요거는 크게 큰 힘 들이지 않고요, 연료가 체크밸브를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성능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퍼 록, 그 다음에 연료 펌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퍼 록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압력을 유지했을 적에 베이퍼 록을 방지하는데 압력을 유지 못하면 베이퍼 록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시동은 걸리지 않는다. 시동은 걸립니다. 근데 다소 늦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 시동성 향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동이 늦게 걸린다. 그래서 답은 18번이 되고요. 다음에 19번. 진공계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이거는 뭐 크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진공계로 판단할 수 없는 거는요, 4번 인젝터의 연료 분사 상태. 20번 가솔린 기관의 배출가스 중 인체에 가장 해로운 가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요, 뭐가 됐던 간에 저희는 지금 CO도 그렇고요, 낙스도 그렇고요, 인체는 해롭습니다. 근데 뭐가 제일 해롭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오는 배기가스는 CO, HC, 낙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CO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인체에서 요거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빈혈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HC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눈 점막 같은 곳에 이제 약간의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따끔따끔거리는 거와 플러스 광학 스모그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낙스 같은 경우도요, 광학 스모그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해로운 건요, CO는 저희 헤모글로빈이 이게 산소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얘는 질식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로운 가스다라고 하면요, CO 가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광학 스모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요, HC하고 낙스하고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광학 스모그만 나왔다? 그럼 낙스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눈 점막액 같은 경우에 나왔다? 그러면 HC로 가셔야 됩니다. 21번. LPG 기관에서 냉각수 온도 스위치 신호에 의해서 기체 또는 액체 연료의 유동을 차단하거나 공급하는 역할은, LPG 기관에서 냉각수 온도 WTS의 신호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요, 요거는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고요. 요거는 냉각수 온도가 15도씨 기준으로요, 15도보다 높다라고 하면요, 액상 솔레노이드 밸브가 ON이 되고요. 15도보다 낮다라고 하면요, 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를 ON 합니다. 다음 22번. DOHC의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DOHC라는 거는 똑같은 실린더 내에 밸브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밸브가 두 개씩 있는 겁니다. 밸브가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여기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있다면은 흡기 쪽 밸브, 즉 DOHC, 얘는 보통 SOHC니까요. DOHC 같은 경우는 흡기 밸브가 2개입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흡입되는 공기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출력, 흡입되는 공기량, 즉 흡입 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흡입 효율이 향상이 되면요, 엔진의 RPM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연소 효율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밸브가 하나짜리 밸브가 흡기 밸브 하나, 배기 밸브 하나 있는 거랑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씩 있는 거, 이쪽이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구조가 간단하고 생산 단가가 낮다? 아니죠. 구조가 복잡하고 생산 단가가 높다 라고 해서 4번입니다. 23번, 가솔린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적을 것, 2번 빠른 속도로 연소되며 완전히 연소될 것, 3번 인화 및 폭발 위험이 적고 가격이 저렴할 것, 4번 연소 후 탄소 및 유해 화합물을 남기지 않을 것. 구비 조건이기 때문에요, 발열량이 적으면 발열량은 커야 된다, 높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24번 유압식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에서 컨트롤 유닛의 입력 요소는, 요거는 파워 스티어링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압식, 즉 유압을 사용하는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브레이크 스위치, 차속 스위치, 흡기 온도, 휠 스피드 센서 중 입력 스위치는 이제 차속 센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차속 감응형 장치 같은 경우는 차량 속도가 차속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파워 스윙을 좀 무겁게 하고요. 차속이 낮아짐으로써 파워 스윙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차속 센서가 들어갑니다. 25번 종감속 장치의 종류에서 하이포드 기어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어의 물림률이 크기 때문에 회전이 정숙하다. 2번 기어의 편심으로 차체의 전고가 높아진다. 3번 추진축 높이를 낮게 할 수 있어서 거주성이 향상된다. 4번 동일한 조건에서 스파이럴 베벨 기어에 비해서 구동 피니언을 크게 할 수 있어 강도가 증가한다. 하이포드 기어라고 하면은 종감속 장치에 들어가는 장치로서 뒤에 링 기어가 있으면은 프로펠러 샤프트가 있고요. 피니언 기어가 여기 중심축과 편심이 되어 있죠. 편심이 되어 있고 차량이 편심이 되어 있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도요. 높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기 때문에요. 일단 차체의 기어 편심으로 차체의 전고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전고가 낮아진다입니다. 그 다음에 닿는 면적이 약간 좀 틀어지면서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물림률이 큽니다. 물림률이 크다는 거는 많은 부분이 접촉하고 있어서 회전이 정숙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추진축이 낮기 때문에 뒷좌석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당연히 구동 피니언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26번 ABS의 구성 요소 중 휠 회전 속도를 감지하여 컨트롤 유닛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1번 휠 스피드 센서, 2번 하이드롤릭 센서, 3번 솔레노이드 밸브, 4번 어큐뮬레이터 중 휠의 회전 속도이잖아. 휠의 회전 속도는 휠 스피드 센서에서 WSS에서 휠 스피드 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동력 조향 장치에서 조향 휠을 회전에 따라서 동력 실린더에 공급되는 유량을 조절하는 거. 요건 이제 공급되는 이제 유량을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건요, 제어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밸브는 일단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력 피스톤은 제어 밸브에서 유압을 받아서 좌측이나 우측에 좀 더 힘을 보태주는 거고요. 조향 각 센서는요, 요건 이제 전자제어, 그러니까 ECS 시스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롤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쪽이가 이제 조향 각 센서입니다. 28번 전자제어 스로틀 장치 ETS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전자제어 스로틀 장치 ETS라고 하면요, 저희는 보통 이제 스로틀 포션 센서라고 합니다. 스로틀 포션 센서는 스로틀 바디가 있으면은 요게 기계식으로 와이어로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은 여기 스로틀 밸브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렸을 적에 이 열림량을 감지하는 게 스로틀 포션 센서인데, ETCS는요, 요게 이 와이어를 없애버립니다. 와이어를 없애버리고요, 여기에 모터를 달아서 회전을 바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능으로 틀린 걸로 보면은 제동력 제어 기능으로 보시는 거죠. 우선 여기서 보면은 정석주행장치 제어 기능, 구동력. 요거 구동력 제어 기능이라는 건요, 이건 이제 TCS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구동력에서 미끄럼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엔진 출력을 줄여주겠죠. 줄일 때 모터를 모터를 닫아가지고 구동력, 즉 엔진의 출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뭐 어차피 다 동일한 내용들이니까. 29번 스프링 상수가 4kg 펄스 mm인 코일 스프링을 2cm 압축하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볼 적이에요. 이런 거 볼 적에 이제 보통 그냥 계산 공식 따졌습니다. 스프링 상수는 내가 몇 미리가 늘어났고 얼마만큼의 하중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계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요, 여러분들 단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펄스 밀리미터는 스프링이 2cm고요. 우리는 x 킬로그램 펄스라고 이렇게 공식만 만드셔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엔 스프링 상수가 4라고 했으니까 4를 요 위에다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할 때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밀리미터, 센티미터면은 얘를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20mm로. 그러면은 20 곱하기 8 하면은 80kg 펄스가 되겠죠. 80kg 펄스. 30번 자동 변속기에서 토크 컨버터와 유체 클러치의 토크비가 같아지는 시기는 1번. 요거는 요거는 이게 크게 고민할 건 아니고요. 클러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크비가 같아지는 시기라고 하면요, 요거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요. 요 위가 토크비, 여기는 속도비가 됩니다. 토크비는요, 대략 1, 2, 3이면 한 2.5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속도비가 그 1, 즉 여기 있는 토크 컨버터가 유체 클러치로 바뀌는, 즉 클러치 포인트 점을요, 대략 여러분들은 0.7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요거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요건 보통 이제 0.6에서 한 0.8 사이에들 많이 포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정확한 수치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토크비가 1이 됩니다. 즉 여기 0.7을 기점으로요, 여기는 토크 컨버터가 되는 거고요. 요 이웃단은요, 유체 클러치가 됩니다. 유체 클러치가 되고요. 또 유체 클러치가 되고, 요때는 이제 출력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효율 자체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효율이 됐을 때, 요 부분 지금 칠한 A 부분을 클러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멈춰 있는 부분들을, 여기를 이제 스톨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클러치 포인트 있죠. 클러치 포인트로 토크 컨버터와 유체 클러치로 나눠지고요. 토크 컨버터 일쪽에 저희는 이제 스테이터를 또 기준으로, 스테이터를 기준으로 토크 컨버터일 때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유체 클러치일 때는 프리휠링, 이제 회전을 합니다. 다음에 31번 변속기의 제1 감속비가 4.5 대 1이고요. 총 감속비가 6일 때 총 감속비는 얼마인가요? 별거 없죠. 총 감속비니까 2개 곱하시면 됩니다. 2개 곱하시면은 27 대 1. 32번 공기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공기의 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 공기부에서 공기 압력, 그죠? 공기 압력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챔버고요. 우선 뭐 보시면은 처음에 공기를 압축할 수 있고, 그 압축을 할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는 언로드 밸브입니다. 언로드 밸브가 있고요. 언로드 밸브에서 에어탱크죠. 에어탱크에다가 공기를 압축해줍니다. 에어탱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퀵 릴리스 밸브로 지나가고요. 퀵 릴리스 밸브가 공기를 그대로 브레이크
챔버에 보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챔버는요, 공압이죠. 공압을 푸시로드를 통해서 슬랙 어저스터를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기압력, 즉 공압을 기계적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을 브레이크 챔버가 하고 있습니다. 33번 전자제어 현가장치 ECS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스프링 상수와 감쇄력 제어, 2번 자세 제어, 3번 정속주행 제어 기능, 4번 차고 조절 기능. 그래서 전자제어 현가장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속주행 제어 장치고요. 요거는 오토크루즈 기능입니다. 4번 앞바퀴 정렬, 34번 앞바퀴 정렬의 토인은 어떤 걸로 정리하는가? 토인은요, 바퀴가 있으면은 안쪽으로 앞쪽 부분이, 이쪽이 프런트 리어라고 하면요, 앞쪽 부분이 바깥쪽 보다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조향 기어가 있으면요, 끝에 타이 로드가 있습니다. 타이 로드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35번 자동차용 타이어 중 튜브리스 타이어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튜브리스 타이어는요, 저희 튜브가 없는 거를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하고요. 요즘에 다들, 다는 아니고요. 승용차는요, 거의 대부분이고요. 승용차에서는요, 대부분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튜브리스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유리 조각에 찢어지면은 요거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못에 찔려도 공기가 급격하게 누설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트레드 부분만 그렇고요. 사이드 휠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누설은 되는데 대부분 이게 트레드 기준으로 좀 만들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고속 주행 시 발열이 비교적 적다. 즉 안에 튜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인간으로 따지면요, 옷을 한 겹밖에 안 입었기 때문에 열을 빨리 방출시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림이 변형되면은요, 요거는 이제 튜브가 없기 때문에 림 부분이 밀착돼서 공기를 가둬두는데 림이 변형되면 누설이 생긴다. 36번 자동 변속기의 토크 컨버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펌프, 터빈, 스테이터, 가이드링.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가이드링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이드링이 토크 컨버터에 없는 건 아닙니다. 요거 토크 컨버터에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토크 컨버터와요, 유체 클러치죠. 유체 클러치를 꼭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할 적에요, 꼭 세 가지씩 나옵니다. 그래서 펌프, 터빈은 같이 합니다. 네, 토크 컨버터에는요, 스테이터가 있다라고 하고요. 유체 클러치에는 가이드 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들 많이들 나눠놨기 때문에 36번에서는 4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토크 컨버터에서도요, 엄연히 보면은 가이드 링은 존재를 합니다. 37번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 마찰 클러치에 디스크가 마모되면 미끄러지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클러치 유격이 너무 적다. 마스터 실린더가 누유된다. 클러치 작동 기구 유입. 그 다음에 센터 베어링 결함. 요거는 여기 문제 풀면서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다소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어느 책이나 봐도요, 미끄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러치의 유격이 너무 적다. 클러치의 유격이 너무 적다라는 건요, 자유간극이 거의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유간극이 없다라는 건요, 내가 클러치 페달을 거의 밟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는다라는 건요, 우리가 간단하게 플라이 휠이 있고요. 여기에 클러치판이 있고 압력판이 클러치판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데 이때 베어링을 통해서, 레버를 통해서, 휠 실린더를 통해서 마스터 실린더에 페달 있다라고 하면요, 이 페달에는 어느 정도의 자유간극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자유간극이 없고 여기 딱 발을 대고 있다 라고 하면요, 이 유압이 작동을 해서 얘를 살짝 누른다는 뜻입니다. 누른다는 뜻은 토크 컨버터가 아니라 플라이 휠이요. 플라이 휠과 압력판이 두 개 딱 압착돼 있어 요 가운데 클러치가 존재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유압이 발생해서 압력판을 살짝 밀으니까 압력판이 뒤로 떨어집니다. 즉 동력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뒤로 떨어지면서 요게 살짝 미끄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마스터 실린더의 누유면요, 요거는 이제 차단 불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압 시스템에 공기가 유입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차단 불량으로 보는 겁니다. 센터 베어링 결함은요, 요거는 소음 발생입니다. 38번 자동 변속기 장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토크 컨버터, 유성기어 세트, 엑셀 샤프트, 유압 제어. 그냥 별거 없죠? 엑셀 샤프트. 39번 변속기 내부에 설치된 중속 구동 장치의 특징은, 여기서 물어보는 건요, 증속입니다. 증속 구동 장치이기 때문에요, 요건요 오버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죠. 오버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입력보다 출력 회전수가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번 출력 회전수의 증대로 윤활유 및 연료 소비량이 증대가 된다 해서, 출력 회전수가 증대가 됐더라도 입력보다는 출력이 더 빠르게 되는 거를 이제 오버드라이브라고 하고요. 요거는 어차피 뒤에 출력 회전수가 큰 거와 연료 소비 윤활유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40번 유압식 제동장치에서 유압 회로에 잔압을 두는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은 제동 늦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퍼로 경산 방지, 휠 실내 오일 누설 방지, 브레이크 오일의 증발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잔압을 두는 이유는요, 요것도 체크 밸브입니다. 얘도 체크 밸브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압력이 들어가 있으면요, 당연히 비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베이퍼로 현상은 방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차 있기 때문에요, 신속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휠 실린더가 바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오일이 누설되는 걸 방지합니다. 답은 4번이 되고, 41번 완전히 증발하지 못한 냉매를 기체 상태의 냉매만으로 압축기에 보내는 부품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요, 팽창 밸브 타입이냐 오리피스 타입이냐 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와 있진 않죠. 나와 있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팽창 밸브 타입이다 라고 하면요, 증발기가 될 거고요. 오리피스 타입의 냉방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요, 어큐뮬레이터입니다. 답은 2번 어큐뮬레이터. 42번 부특성 가변 저항을 이용한 것. 부특성은요,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고요. 여기서 온도 센서는 수온 온도 센서. 43번 트랜지스터 TR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릴레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은, 릴레이와 같은 작용하는 것을 내가 뭔가 뗐다 붙였다 하는 거죠. 얘는 스위칭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채터링이라고 하는 건요, 채터링이라는 거는요, 내가 스위치를 떨어져 있는 스위치를 붙였다가 떨어뜨렸다 하면서요, 이게 떠는 현상, 떠는 거를 이제 채터링이라고 하고요. 정류는 이렇게 파형을, 혹시라도 이런 교류 파형이 있다 라고 하면은 직류로 바꿔주는 거고요. 상호유도, 자기유도이죠. 요거는 점화 시스템입니다. 점화의 2차 시스템을 볼 수 있고요. 44번 반도체 소자에서 역방향의 전압이 어떤 값에 도달하면 역방향으로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게 된다. 이것도 배웠죠. 역방향으로, 다이오드는 단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죠?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너 다이오드라는 건요, 역방향으로도 전류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전류가 흘러가기 위한 전압을요,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5번 도록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차속 1번, 요거는 보면서 좀 할게요. 차속 40km 이상에서 운전자가 도록인 경우는 록 제어를 하지 않는다. 차속이 40km 이상 또는 요즘에 나오는 건요, 차속이 뭐 한 20km, 30km, 40km, 50km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속이 일정 속도 이상이 됐을 때 운전석 도어가 록인 경우에는요, 록 제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도어가 록일 때는 록 제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언록이 되어 있다. 운전석은 록이지만 동반석은 언록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록 제어를 합니다. 2번 점화 스위치를 오프로 하면 모든 도어 중 하나라도 록 상태일 경우 전 도어를 록 시킨다. 이게 록이 아니라 언록을 시킨다. 3번은 도어 록 상태에서 주행 중 충돌 시 에어백 EC로부터 에어백 전개 신호를 받아 모든 도어를 해제한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어백이 전개가 되면요 무조건 모든 도어가 언록이 됩니다. 언록이 되고요. 이때 언록이 된 상태에서 내가 록을 한다라고 해도요 다시 언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도어 언록 상태에서 주행 중 차량 충돌 시 정보를 받아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도어 록이 아니라 언록을 한다. 답은 3번. 46번 축전지 온도가 40도고요. 전액의 비중이 1.270일 때 기준 온도 20도에서 비중은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요거 할 적에 007 쓰시는 분인데요. 요거 07까지 03개 들어갑니다. 07. 그 다음에 현재 온도 마이너스 20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이 1.270이랍니다. 0.0007 온도가 40도에서 측정했다고 그죠? 40도 마이너스 20.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시면 1.284. 다음 47번 다음 중 커먼 레일 디젤 엔진 차량의 계기판에서 경고등 및 지시등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합니다. 커먼 레일에서 지시 종류가 아닌 것은. 커먼 레일이면은 디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예열 플러그, 이거는 보통 이렇게 돼지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DPF는 구멍 뻥뻥뻥뻥뻥뻥 뚫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DPF 경고등 있고요. 연료 수분 감지는 보통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료 차단은 없습니다. 48번 디젤 승용차의 기동장치 회로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1번 축전지, 2번 기동전동기, 3번 밸러스트 저항 예열, 4번 시동 스위치 중, 3번 밸러스트 예열은 이건 예열 시스템에 장착이 됩니다. 49번 교류 발전기를 응용한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오른손의 법칙은 발전기다. 그 다음에 왼손의 법칙은 기동전동기다. 이렇게 해서 오른발로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밍의 오른손의 법칙. 50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단속하면 코일에 유도전압이 발생을 한다. 이러한 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단속한답니다. 즉 플러스 스위치, 코일, 마이너스 이 스위치를 닫다 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흘러갔다가 역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얘를 자기 유도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옆에 코일이 하나 더 있어서 요 코일이 같이 작동하는 거를 여기는 상호 유도라고 합니다. 다음 51번 산업재해 원인별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51번부터는 지금 보시면은 51번부터는 다 안전에 관련된 거고요. 대부분 안전은요 여러분들 되게 당연한 말밖에 없긴 한데 그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산업재해 원인별로 분류 중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여기 직접적인 원인은 인적 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52번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에 인화성 물질의 경고를 나타내는 건요 무색을 기본으로 하고 적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 드릴링 머신으로 탭 작업을 할 때 탭이 부러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탭의 경도가 소재보다 높을 때. 그죠? 탭의 경도가 소재보다 낮을 때는 가능은 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가시고요. 55번 54번 드릴링 머신 가공 작업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일감은 정확하게 고정, 작은 일감은 손으로 고정.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작업하실 적에요 이거 좀 작은 거라고 해서 드릴링 할 때 손으로 잡고 하시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손 아작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잡고 한다. 이게 틀린 거. 55번 수공구 종류 중 정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이라고 하면요 앞에 뾰족해가지고 그 일자 드라이버 같이 생겼는데요, 좀 더 두껍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끝을 쳐가지고 요 옆에 납작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뭐 긁어내거나 뭘 쪼개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정의 머리에 기름을 묻힌다. 요게 기름 묻히면은 저희 손등을 찌끌 수 있습니다. 56번 가솔린 기관 점화 1차, 2차 파형을 종합시험기로 점검할 때 틀린 내용은, 요거는 바로 틀린 내용은 일단 4번이고요. 그래서 1차 전압은 점화 코일 마이너스가 맞고요. 각종 등화장치 요거는 오프 시켜놔야 됩니다. 요거 왜 오프를 시켜놓냐면요, 여기 온을 시켜놓으면은 온 시켜놓은 거에 따라서 이제 발전기나 이제 배터리 전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오프를 해줍니다. 2차 전압은 점화 코일 마이너스가 아니라 고전압 케이블 쪽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57번 자동차 하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잭을 설치할 때 작업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일단 틀린 거는 2번. 잭은 자동차를 작업할 수 있게 올린 다음에 잭 손잡이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잭 손잡이는 탈거해 둬야 됩니다. 탈거해 둬야 되는 거고요. 혹시 잭 손잡이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누군가가, 잭이라고 하면은 바퀴가 있고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펌핑질을 할 수 있게끔 레버가 있는 거고요. 레버라면은 요게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얘를 뭐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요, 얘가 유압이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맨 밑에까지 내려오고요. 혹시 요거 레버를 그냥 놔두면은 누군가가 건들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얘는 탈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58번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요거는 보호 안경이기 때문에요, 그라인더 작업입니다. 그라인더 작업이고, 무거운 짐을 이동할 때 틀린 사항은, 요것도 당연히 기름 묻은 걸로 하면은 이건 미끄럽겠죠. 미끄러우면은 물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전기 회로 내에서 전류계의 사용입니다. 네, 전류계는요, 저희는 이제 전류계, 전압계가 있습니다. 전류계는요 직렬로 연결하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가 있으면요, 전압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주고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